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5월 CPI 상승률은 4%로 집계가 됐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년여 만에 최저치 하락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에너지 물가가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여전했는데 주거비와 중고차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였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분위기가 과연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달아오르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먼저 보시면요. 900포인트 선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0.51%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901.42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도 살펴보죠. 0.36% 상승폭 보여주면서 2647.40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분위기 오늘 좀 좋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CPI도 눈으로 확인을 한 만큼 이제는 좀 시장의 안도감이 우리도 함께 깃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자, 오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우선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석, 특히 이제 이 히토류 금속계 자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유일한 상장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네오디움 이 자석 같은의 최근에 좀 주가가 이제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전장 부품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주가 추이고요. 원래 한 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 태블릿 PC나 이런 IT 쪽에서의 이 납품을 좀 해왔었는데 뭐 이런 지금 전장형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노바텍을 숨은 그런 기업으로 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오디움 자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폴더블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한층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폴더블 매출액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11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우선 올해 플리티움 공급 확대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노바텍이 예상하는 폴더블 쪽에서의 이 매출액은 거의 250억에 좀 육박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달은 약간의 좀 비수기죠. 전체적으로 노바텍의 실적에 있어서 2분기 정도는 비수기 있지만 이 3분기를 넘어갔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이 주가에 먼저 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배터리용 전자석 탈철기 EMF죠. 이쪽에서의 제품 고객사의 지금 킬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내년에 이 본격적인 2차 전지 이 탈철기 쪽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시적 가시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올해 충북 전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노바텍의 영업이익은 400억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는 대체적으로 380억 이상을 잡고 있는데
이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50% 가까운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작년 말에 이 노바텍이 이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을 했죠. 뭐 일회성 비용도 뭐 있었던 상황이지만,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부분도 생각한다면은 이 노바텍의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자회사 노바레스나 노바코스에 대한 이 적자폭이 좀 축소되는 과정까지 또 더해진다고 한다면 재무적인 개선은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 좋죠. 노바텍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노바텍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차내 주가,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의 어떤 가장 큰 탑픽 종목인데, 이 원전 관련주들이 올해 상반기 때는 뭐 이슈,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도 이 어떤 굵직한 수주나 이런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원전 관련주들이 올해 상반기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거의 뭐 횡보 수준,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횡보 수준은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하지만은 지금은 하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특히 올해 상반기 때는 이 폴란드 쪽에서의 이 공개약을 시작으로 또 체코 쪽에서는 우선 협상자 대상을 이제 마무리한다면은 내년 상반기 때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에 이제 그 대선이 끝난 어떤 그 튀르키예나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핀란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핀란드는 이 러시아 그와 이 원전에 대한 사업 부분을 한 이후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그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그 MOU나 여러 가지 수주 부분은 별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유럽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나라 원전의 수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랍 쪽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여러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얘기도 저는 하반기 때 많이 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토의 시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주변에 에너지티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기업 가치가 SMR 그리고 뭐 대형 원전 쪽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기업 가치가 한 7조 이하에서 지금 8조 이상까지도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분 가치죠. 이 두산밖에 최근에 주가 흐름 좋죠. 이 지분 가치만 봤을 때 두산 바켓의 이 기업 가치가 충분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관점 접근해도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과 장전에 보면 좋을 종목으로 두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바텍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은 어떤지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리포트들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9만 5천 원대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15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있는 증권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오늘 두 종목은 표정이 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 0.42%,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 LG화학은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하락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덩달아서 상승 흐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상반기에 특히 2분기에 역대급 실적과 영업이익 또 한 번 기록해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네이버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상치 결과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 13개월 내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또 한 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흐름이 간밤 미증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 또 앞서서 살펴봤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도 역시 좋은 표정 짓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11% 상승 출발하면서 264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900포인트 선 위쪽에서 출발했는데 899.56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좀 낮게 움직이면서 이제는 127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양 지수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흐름이 조금 약합니다. 코스피는 0.1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640.91포인트 선으로 오늘장 문 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요. 0.32% 상승 흐름 보이면서 899.66포인트, 900포인트 선에서 조금 못 미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일단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대형주 단에서 일단 상승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0.1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큰 상승폭은 아닙니다만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약합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0.59%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미국 반도체주 중에선 최초로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대항마 AMD는 새로운 AI 반도체를 내놨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흐름에는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 1.02%로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1.67% 상당히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짚어봤던 종목인데 하이브 2.21% 오늘 강한 흐름 역시 나타내주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역시 호실적, 역대급 실적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 오늘 나란히 상승불 켜고 있고 자,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바꿨죠. 한화오션 1.43%로 오늘 상당히 강한 빨간빛 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들도 표정 좋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까지도 표정 좋고 삼성중공업도 0.62%가량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운수장비 쪽도 표정 이렇게 좋은데 자,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불 켜고 있는 만큼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보시면요. 에코프로 BM 오늘 0.35%, 에코프로가 0.27%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LNF 1.2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연일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LNF도 역시 덩달아서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관련주들 좀 표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코스닥에서도 종목별로 표정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1.23%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강한 빨간불 켜고 있지만 또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히 보이고 있는 코스닥 반도체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엔터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1.58%, SM이 오늘 상당히 강하네요. 3.52%까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자, 그리고 이제 닥터 차정숙이 간 뒤에 과연 어떤 작품이 오는가? 무빙이라는 작품이 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가 오늘 3.14%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 간밤 미증시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상승 탄력 조금 더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상승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장 시작하고 지금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종목별로, 업종별로 보니까 철강금속 상당히 가장 셉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2.8% 40만 원을 넘어섰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분위기 최근에 좋아집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GM, 포드 주가 당기면서 일본의 도요타 주가까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주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84억 정도 들어오면서 1.2%, 기아도 34억,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옵니다. 1%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의 프로그램 순 매수를 보면 오늘 JYP 엔터 12억 정도 순매수가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5% 이렇게 올랐고 크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339억 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865억. 그래서 장 초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벌써 1,200억을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에서는 물론 1,354계약 정도 반대적으로 지금 액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저희가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포스코홀딩스 드디어 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평가는 어떤 이제 주도주와 상관없이 잘 가고 있죠. 최근에도 이제 RN차 쪽에서의 2차 전지 리튬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사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좋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올렸었던 이제 리튬 쪽에서의 사업적인 부각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2분기 때 이제 포스코의 철강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매량 증가 효과, 또 이제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었습니다. 우리나라 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도 같이 상승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를 계속 터치를 하는 부분은 계속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 수준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외국인과 어떤 기관의 수급적인 면에서는 또 엇갈릴 수 있고 또 상승 이후에 쉬었다 갈 가능성도 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매수 또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분명히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올리고 있죠. 47만 원, 50만 원까지도 이제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최근 분위기 좋아서 지금 40만 원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 쪽으로 코멘트를 주셨고 자, 오늘 이수 페타시스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시간에서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목표 주가 2만 원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도 19,500원 정도 가니까 이제 한번 맞고 그저께도 맞고 오늘도 조금 맞고 내려오는데 이거 장 초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AMD가 AI 칩 새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커지면은 회사한테도 좀 수혜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와 가장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은 이 이수 페타시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수 그룹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장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회사, 이 관계회사 상장 효과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서버, GPU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오히려 양분해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자체적인
이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진입이나 여러 가지 고객 스펙트럼이 계속 넓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이 고다층 기반이죠. MLB 쪽에서의 이 이수페타시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경쟁사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미국이 뭐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그 경쟁 업체들의 이 수주보다는 오히려 같은 값이면은 이 우리나라 이수페타시스의 이 MLB에 대한 수주를 더 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어떤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주가 떨어졌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되 오히려 좀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장 초반에 조정 받았을 때는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브였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2%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자, 엔터주들 지금 계속해서 어쨌거나 조정이 나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엔터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이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은 이제는 식석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터주들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계속 그 주가에 대한 그 주식 주가 수준은 계속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고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엔터 4사 저는 항상 5개수로 사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 전부 다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가 좀 올라가고 SM은 약간의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M 쪽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해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SM 아시겠지만은 엑소 멤버들의 이 계약 해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약간의 주춤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엑소가 해체된 건 아니죠. 어떤 정규 출집도 곧 발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음원 사이트나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SM에 대한 주가에 대한 수준 부분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반기 때 이 국내외 콘서트의 이 예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JYP 어제 하이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인에 대한 공개하는 부분이 지금 하반기 때도 굉장히 좀 많고 YG도 지금 신인 공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인 그룹의 어떤 최종 판매량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수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기대감을 가진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 보유 관점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실적주로 완전하게 좀 자리를 잡은 엔터주들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 이슈에 따라서 SM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바스켓으로 담아도 될 만큼 이제 굳건하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이브도 역시 좋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신 이성웅 차장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좀 튀어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6%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면서 움직여줬잖아요. 자,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이제 신사업을 펼칠 것이다. 사업 분야를 다각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대글로비스 어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금 어떤 시장 초입 단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든든한 어떤 현대차 그룹이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납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협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점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의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원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안에서도 비철 금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핵심 사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시장에서 평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원소재에 대한 직접 투자가 계속
자체적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이런 사업 진출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일반 어떤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월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구간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만큼 현재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OMC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시장이 안도할 수 없는 걸까요? 양시장 하락 흐름으로 전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0.15%, 코스닥은 0.0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시장인데 오늘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식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12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개장 시황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 900선 뚫어주나 했는데 지금 좀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특히나 수급도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장 시황 저희가 어떻게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이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 분위기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CPI 지수가 또 발표가 됐고요. 이 CPI는 이제 물가 지수를 알 수 있는 이제 척도이죠.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FOMC 결과를 앞두고서 약간의 좀 변동성 그리고 어떤 그 경계심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좀 단기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장에 이런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바로 물가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FOMC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동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회피 심리로 좀 바뀌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들이 많이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수가 장기적으로 좀 부진했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물가가 고점에서 좀 안정화가 되고 지금 내려오는 시점이라면 다시 한번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하락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저는 좀 삼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를 또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반도체 위주로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겠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거의 2% 가까이 또 올랐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어제 이제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의 이제 상승세도 또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따라서 눌린다면은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모멘텀을 좀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원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어쨌든
일단 환경 자체는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단연코 이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중소형 쪽에서는 이제 부품주, 텔레칩스까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했지만 계속해서 다시 상승 분위기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다시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예상했던 만큼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 오늘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슬이 전문가님 입에서 어떤 종목들이 흘러나오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양시장 특징주들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그 아래 자리하고 있고요. LG전자도 보이고요. EN플러스 이렇게 5개 종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SM 나오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현대바이오, JYP 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저희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도 한두 종목 눈에 띄고 자,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뒤쪽에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1.26%, 포스코홀딩스가 4.75%,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오늘 상당히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아가 1.58%, LG전자가 0.88%, 오늘 EN플러스 7.74%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현대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하반기까지 모멘텀이 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실적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이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또 이제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2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 실적 대비 여전히 주가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우상향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현대차 역시도 국내에서 대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추정치가 무려 39조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쪽에도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업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까지 우리가 좀 끌고 간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모든 이제 투자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려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데 현대차 역시도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이죠.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현재가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1차적으로 24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지금 계속해서 수출의 역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던 현대차와 기아였는데
2분기에도 그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연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34만 원까지도 제시를 했다라고 하죠. 자, 지금 현대차 20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다가 외국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벌어오는 만큼 다시 자본 리쇼어링,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볼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도 현대차 언급을 해주신 것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24만 원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특징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현재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이제 13만 8,700원으로 14만 원대까지 노려보고 있고 4.13% 오늘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SM 오늘 7.22%까지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전부터 이제 괜찮다, 접근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위메이드 오늘 1.68%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7.3% 하락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13.34% 아주 좋은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에서 포착된 5개 종목 중에서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위메이드 오랜만에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죠.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이 수급의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하고 있죠. 1분기 실적도 기대치보다 좀 하회를 하고 있고 올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신작 출시로 인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만 올해까지는 조금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한 850억 원 정도 적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0억 원대로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믹스에 대한 어떤 악재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사건이 너무나도 좀 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신뢰를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저가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적인 상승은 바라기 어려워도 충분히 지금 빠질 대로 빠졌고 또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45,35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모든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많은 높은 목표가보다는 55,000원대까지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인 64,200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신작에 대한 흥행성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생각보다 수급의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적자 폭도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위믹스 코인에 대한 악재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인과 기관 수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제 앞으로 신작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한번 다시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코스닥 특징주 중에서 위메이드 이야기해 주셨고요. 코스피는 저희 현대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어지는 코너 과연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할 시간이죠.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오늘 엔터주들 상당히 강한데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자, 엔터주들 사실 뭐 하이브라던가 JYP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앞서서 살펴봤던 SM은 오늘 뭐 상승 탄력 굉장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펜 엔터테인먼트는 저희가 따라가 봐도 좋을까요? 아닐까요? 사실 이게 신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펜엔터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형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소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안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 펜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받쳐줄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또 이제 이익치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0억 원 내외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좀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상 성장성이 조금 없어 보인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거에 완전히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올해 3분기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3분기에는 이제 역대 또 이제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무려 전년 대비 5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10배 가까이 또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실적 베이스가 지금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좀 우상향 혹은 급등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상에 뭐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재 크게 보면은 6,000원대에서 4,500원대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6,000원대를 넘어가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굉장히 또 인기작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꽃선비 열애사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2분기부터 또 매출액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이제 200억 원대로 또 역대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최대 기대작이 이제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넷플릭스와 또 이제 공급을 이미 맺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좀 대작이기 때문에 규모도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사실 대작이라고 해도 규모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이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만들고 있는 이 대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나 이제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신작들이 흥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런 실적 부분에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작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실적 모멘텀을 좀 받쳐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제 유통사들의 구조가 과거에는 뭐 하나만 이제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대박을 치자 이런 주의였다면은 최근에는 다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판권을 이제 팔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수익 쉐어를 해도 되는 이런 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다작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실적 부분 그리고 주가에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가에서도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76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7,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대작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정말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었습니다. 이 동백꽃 필 무렵의 작가 임상춘 작가와 또 아이유와 박보검이 만난 작품이 하반기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 이 부분들 펜 엔터테인먼트의 기대감을 한껏 올려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880원에 목표가 한 7,500원쯤으로 잡아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담도 적은 펜 엔터테인먼트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 펜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 말어 종목은요, 네오위즈입니다. 게임주 중에서 저희가 또 한 번 만나게 되네요. 앞서서 저희 위메이드 이야기했었죠. 자, 네오위즈 어떻게 할까요? 따라갑니까?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좀 고점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 이 종목 역시도 기대 실적 대비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오위즈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피망, 고스톱이라든지 뭐 막고드 이런 웹보드 게임을 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게임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광고라든지 이런 마케팅 비용이 일회성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3분기부터 또 이제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주들의 특성상 결국에 기존 게임들이 얼마나 흥행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금 신작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웹보드 중심에서 MMORPG로 또 이제 변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자, 지금 대표적인 대작이 이제 또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레일러 그리고 티저 영상까지도 공개가 된 상황인데 현재 데모판만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벌써 이 데모만 해도 다운로드 수가 100만 명을 좀 돌파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피해 거짓 오픈하고 이후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출액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네오위즈 역시도 3분기부터 최대 이익치를 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원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지만은 그 흥행성이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사실상 이 신작에 대한 부재가 컸었죠. 하지만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대작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도 사실 이제 원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7,350원대, 오늘 이제 3% 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4만 원대까지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항상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PER이 한 13배 수준으로 2022년 실적 기대 추정치에 비교했을 때 이제 PER이 한 13배 정도입니다. 여전히 좀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최소 전고점 53,000원을 넘어서 6만 원대가 적정하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6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저희가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웹보드 영역에서 MMORPG 영역까지 사업군을 확장을 하고 있고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은 지금 데모 버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따라가 말어 세 번째 종목도 게임 종목인데 넷마블입니다. 자, 넷마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라가도 될지 말지 오늘은 좀 게임주 특집인가요? 네, 일단은 너무 또 이제 저평가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넷마블의 주가는 네오위즈랑은 좀 정반대입니다. 우상향이 아니라 지금 우하향, 장기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신작 출시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컸었고 또 이 신작 출시에 대한 부재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게임들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게임들의 어떤 흥행도 굉장히 좀 부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부진을 이끌었고 주가도 좀 그에 맞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넷마블 역시도 3분기부터 충분히 좀 기대 요소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시네탑이 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네탑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흥행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던 시점에서 있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자, 지금에서 좀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부터 저가에서 모아가기에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시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외자판호 발급을 가장 많이 받은 이제 게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으로 7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 끌어모으면서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는 넷마블까지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반가운 것이 코스피에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